여러분, 혹시 마그네슘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겉보기에 그저 미네랄 하나일 뿐 같지만 놀랍게도 최근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약 21%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수치죠. 그래서 오늘은 마그네슘이 왜 대사증후군 예방에 중요한가부터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루틴 제가 매주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마그네슘과 대사증후군 이 두 단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에서 4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 대사, 인슐린의 작용, 혈압 조절, 염증 완화 등 대사 건강의 거의 모든 핵심 기능에 손을 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세포 안과 혈액 속 마그네슘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 조절과 혈압 유지, 심지어 지방 대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은 뭘까요? 이건 이름 그대로 대사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부 비만, 고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고혈압, 공복혈당 증가.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살이 찐다는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그네슘은 이 위험한 악순환을 어떻게 막아주는 걸까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 메타 분석과 체계적 검토 논문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많거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가 반복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 연구 기준으로는 OR은 0.61, 즉 마그네슘 섭취가 많은 사람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약 40% 가까이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체계 검토에서는 OR은 0.73으로 명확한 역관계, 즉 섭취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줬죠. 심지어 장기간 관찰 코허트 연구에서도 섭취량이 높은 상위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약 21%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에 기반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섭취량 평가, 방식이나 생활습관 보정 등에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인구 집단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 이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 마그네슘은 어떤 기전으로 이런 보호 효과를 낼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조절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돕고 포도당 운반체지의 류티의 활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혈당이 쉽게 오르고 결국 대사증후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둘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혈중 마그네슘이 낮을수록 C반응 단백 CRP 같은 염증 지표가 높아지고 세포 내 활성산소 ROS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항산화 효소의 작용이 강화되어 세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셋째, 혈압과 지질 대사 조절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칼슘의 과도한 유입을 막아 혈압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나트륨 배설을 도와 고혈압 리스크를 줄이죠. 지질 대사에도 관여해서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에너지 대사입니다. ATP는 에너지의 단위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선 미G-ATP 형태로만 작동합니다. 즉, 마그네슘이 없으면 ATP도 제 기능을 못하는 셈이죠. 이 에너지 대사가 안정되어야 대사증후군의 여러 위험 인자가 조절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권장량을 보면 성인 남성은 하루 310에서 420ml, 성인 여성은 약 310에서 320ml 정도입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약간 더 필요할 수 있죠.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잎 채소인 시금치와 케일,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 검정콩, 강낭콩 같은 콩류, 그리고 해조류, 바나나, 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하루 식단 속에 조금씩 배치해 보세요. 하루에 시금치 한 줌, 아몬드 한 줌, 현미밥 한 공기 정도면 충분히 300ing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로 충족이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충 형태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처럼 흡수율이 좋은 타입이 권장됩니다. 처음에는 100에서 200ing 수준으로 낮게 시작해 식품 섭취분과 합쳐서 하루 300ing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세요. 복용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것이 좋고 공복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팁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요. 하루 총 마그네슘 섭취 300ing 이상 목표. 식품 보충 병행 시 보충은 100에서 200ing 수준에서 시작. 복용은 식후, 분할 복용. 복합 미네랄제 복용 시 미 함량 비율 확인.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과다 섭취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고마그네 슈멸증 위험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 혼란, 저혈압, 호흡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특히 투석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충제를 삼가세요. 또한 약물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이뇨제나 일부 항생제, 혈압약, 제산제 등과 함께 복용 시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규모 분석이 일관되게 섭취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낮다는 방향을 보였다는 점.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근거입니다. 개인별로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임신 수유 중, 투석 중, 장 질환이 있는 분, 또는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잦은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조절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그네슘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약 21% 감소했습니다. 둘째, 교차 연구에서는 OR 0.61, 즉 유병률이 40% 가까이 낮은 역관계를 보였습니다. 셋째, 작용기 전은 인슐린 민감성 개선, 항염증 효과, 혈압 조절, 지질 대사 조절입니다. 넷째, 식품 위주 섭취 필요 시 보충 병행. 그러나 과다 복용과 약물 상호작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그네슘과 대사증후군의 연결고리를 풀어봤습니다. 작은 미네랄 하나지만 우리 몸의 대사 밸런스를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습관, 작은 클릭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체중 감량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모두 읽어보겠습니다.